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은 팔자라는 삶의 시나리오 속에서 전개되는 삶의 이야기들, 그 사연들을 풀어서 팔자 추리소설 한 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안동댐입니다. 부제목은 개구리 낚시 혹은 개구리 사냥입니다. 댐에서 물고기 낚시는 주로 어른들이 하고 주변에서 아이들은 개구리 사냥을 합니다. 자, 팔자라는 시나리오 속에서 주인공은 어떠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지 주인공의 캐릭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이죠, 주인공은요. 벌써 글자가 이렇게 굴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굴곡된 글자란 말이죠. 굴곡된 을목이 동짓달에 났습니다. 한겨울이죠. 아주 추위가 위축되어 있죠. 움츠려서 더욱더 굴곡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짓달의 을목은 오로지 선망의 대상이 바라보는 대상이 병화입니다. 태양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울 뿐입니다. 을목이 바라보는 시야죠. 시야의 통로가 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 사고의 통로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을 명리용어로 휘목향량이다라고 합니다. 화해목이 즉 화초가 태양만을 바라보고 있다. 온리선이죠. 자, 그러면 이 태양은 날일자잖아요. 날일자 이름을 쓰는 북쪽의 사람들은 이런 이름이 있다.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의를 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을목이 병화를 바라보는 통로가 지극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단순한 면도 있단 말이에요. 또 순수한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을목 자체가 굴곡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고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화 상관을 쓰는 것입니다. 상관은 수단과 방법인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을목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순수하지가 않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상관을 가장 잘 쓰는 것이 바로 을목일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통로가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집중은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집중력이 뛰어나서 학업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있더라. 한동훈. 그런데 집중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이것이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도가 넘어섰죠.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뭐라고 그래요? 골수분자라고 하잖아요. 외골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외골수들은 반드시 살면서 외통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될까요?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편파적 사고력의 소유자다. 사고는 정치 노선도 되고 그가 주장하는 주의도 편파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상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상관을. 관이 상했다. 즉 이 상을 파로 변환시켜든 깨트릴 파자. 파관을 했단 말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기존 질서거든요. 기존의 사회 법 질서, 사회적인 통념, 법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을목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닌 팔자는 파괴적입니다. 파괴적, 파격적 영혼의 소유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땡땡이 그래요. 홍땡땡이 그렇습니다. 한땡땡이 그렇잖아요. 안땡땡도 좀 비슷합니다. 이 팔자는 이땡땡, 거시기 팔자입니다.
추억의 안동 때. 그때 그 시절. 자, 그러면 주인공에 대한 캐릭터가 시나리오 속에서 나왔습니다. 시기는 언제일까요? 시기는 동짓달에 태어나서 춥단 말이에요. 춥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게 되는데 좌우충에서 여름에 더운 따뜻한 기운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오미는 여름이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소설을 쓴 것이죠. 소설. 비약적인 통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재미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미 두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무대는 어디입니까? 무대는 제목에서처럼 안동댐이잖아요. 무대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죠. 안동댐이다. 무대는 자주 바뀝니다. 10년 단위로 바뀝니다. 대운이 10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와 있어요. 자, 안자를 한번 팔자에서 찾아내 볼까요? 술토가 있죠. 시지에 을목이 볼 때는 이것은 바로 재성이죠. 재는 재화, 돈도 되고 여자도 되는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것이죠. 술중에 무토가 바로 재인데 위에 병화를 쓰고 있죠. 무토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인수란 말이에요. 머리 위에 이고 있단 말이에요. 인수. 인수는 이불도 되고 옷도 되는데 머리 위에 이고 있으니까 모자거든요.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란 말이에요. 한자 나왔어요. 척자, 파자, 통변입니다. 동자는 팔자에 나무가 보이죠. 간목이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가지도 있잖아요. 을목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무목자란 말이에요. 나무목자. 나무가 원래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고 둥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변했는데 여기에 병화, 즉 날일자 태양이 여기서 척 붙으니까 동자가 나와버렸잖아요. 자, 댐은 어디서 나왔어요? 댐은 바로 무대가 임술이란 말이에요. 임술입니다. 이게 바로 댐입니다. 그럼 임지는 무엇일까요? 반대적인 개념이죠. 큰 물이죠. 여기도 큰 물입니다. 지는 말 그대로 그냥 젖은 흙이니까 진흙으로 봅니다. 진흙과 큰 물이 만나면 이것이 갯벌이잖아요. 갯벌. 갯벌이죠. 자, 이 술토는요, 딱딱한 모래알도 있고 마른 흙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게 뭡니까? 불도 있단 말이에요. 굳었잖아요. 굳었으니까 바로 콘크리트 옹벽이란 말이에요. 옥상이 콘크리트 옹벽을 쳐놓고 큰 물을 가뒀으니까 이것이 바로 댐이란 말이죠. 혹은 선착장, 저수지, 바다 선착장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대까지 나왔죠. 개구리 사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개구리. 자,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개구리 사냥을 하는데 개구리가 보니까 어린 개구리네요. 그리고 여자 개구리네요. 잘 보니까 여자 개구리고 개구리는 빨강색을 선호합니다. 선호하고 그 선생님은 남시성을 가졌겠네요. 이렇게 통변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개구리는 이것은 비유법이죠. 자, 술토가 있습니다. 술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리다라고 했잖아요. 어린 개구리 바로 시지에 있으니까 명주보다 조금 어리다. 이것은 바로 을목이 볼 때는 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개구리다. 여자 개구리다. 빨간 머리핀, 빨간 머리띠, 빨간 모자를 쓴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술토가 머리에 병화를 이고 있는데 병화는 불이란 말이에요. 인수라고 하죠. 인수. 술중 무토 입장에서 볼 때는 인수란 말이에요. 인수는 나를 보호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핀도 되고요. 머리에 꽂으니까 머리핀도 되고 머리띠도 되고 모자도 되고
빨간 머리띠, 빨간 머리핀, 빨간 모자 주로 이런 것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불이잖아요. 불이란 것은 남방화국이죠. 화니까 바로 남씨 선생님인데 인수는 모친도 되고 선생님도 되기 때문에 그런 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에 대한 성씨들은 누굽니까? 나씨, 지금처럼 남씨, 노씨, 도씨, 두씨, 동씨, 태씨, 단씨. 요즘 단씨가 나타나서 화잖아요. 청간지지가. 그래서 초성과 말생이 다 화니까 화생토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가 어린 여자 개구리고 그의 선생님은 남씨고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어린 여자 개구리와 발달 장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토잖아요. 술중의 무토인데 이 술중 무토가 동짓달이 나서 꽁꽁 얼었단 말이에요. 꽁꽁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 장애다. 또 있습니다. 언어 장애도 있을 것이다 라고 통변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술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토가 바로 개구리잖아요. 그런데 무토가 토설하는 상관이 바로 언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천간의 병화로부터 합의돼서 스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생산해서 역시 얼어붙었다. 말이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중에 정화가 와서 이렇게 화급금을 해니까 말문이 막혀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개구리 잡을 때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개구리 낚시도 도구가 필요해요. 신금이 보이죠. 어디 있습니까? 유중에 신금, 술중에 신금이 있죠. 뾰족한 것이 바로 현침살인데 낚시 바늘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쇠꼬챙이로 개구리를 찔렀다. 칼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묘목이 있죠, 묘목. 이 묘목도 역시 현침살입니다. 이것은 나무 꼬챙이죠. 나무 꼬챙이로 개구리를 찔렀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은 무엇입니까? 큰 나무니까 나무 막대기죠. 나무 막대기로 개구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얼목이 보이죠, 얼목. 얼목은 노건입니다. 묶는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은 낚싯줄로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현침살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침살이란 것은 글자 자체가 침 모양으로 생겨서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천간에서 간목, 그 다음에 신금 이거고, 지지에서는 자축인 묘죠. 뾰족하죠. 진사오, 미, 신 이렇게 돼 있죠. 현침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침살이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요? 갑오, 갑오가 만나고 갑신이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 오리지널 현침살이 된 찐 현침살입니다. 그 다음에 신묘, 신미, 이게 오리지널 현침살이에요. 일주에 있을 때 현침살이 되고 타주에 있을 때도 해당하는 육친이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숨은 현침살. 간목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인중에 숨어 있잖아요. 인중에 간목이 있잖아요. 묘중에도 있잖아요. 간목이 있고 해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숨은 현침살입니다. 천간의 신금은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처럼 유중에 숨어 있죠. 유중에 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술중에도 숨어 있죠. 술중에도 숨어 있다. 축중에도 숨어 있죠. 이런 걸 보고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이 글자면은 다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숨어 있잖아. 이것을 뭐라고 그래? 소리장도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웃음 속에 감추고 있다. 무엇을? 칼을 감추고 있다. 무섭죠? 미소 속에 칼을 감추고 있어. 살인 미소가 되겠죠. 자, 이 팔자에서 확인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썩쇼 정도가 아니고 살인 미소를 감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운이 여기 왔죠. 임술에 오고요. 임술에 오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임술에 오고 을묘 세운에 왔습니다. 이것은 댐이라고 그러죠. 댐. 댐물상이고 을목이 들어오면 천간에서 을목과 또 간목과 을목이 만나서 합세를 하는 거예요. 합세. 합쳤단 말이에요. 합세를 해서 모여서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 심리도 발동을 하죠. 이렇게 되면 작당을 해요. 작당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해서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결심을 했죠. 그러면 지지에 있는 묘목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맨 먼저 대운지에 있는 첫 번째 묘목이 술토와 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술토는 뭐죠? 댐이라고 그랬잖아요. 댐으로 홀린 듯이 댐으로 가는 거죠. 댐으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묘목이 여기 가서 합세를 합니다. 묘목과 또 묘목이 만났으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만나서 합세를 해서 군중 심리, 돈키호테 심리가 발동을 해서 작당을 해서 결심한 내용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실행을 하는데 목들이 토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개구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칸 이동을 해서 세 번째 이 묘목이 자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사를 매겼으니까 첫째 자수가 동합니다. 그러면 천간에 개수가 동한 것입니다. 개수가 동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병화를 가리니까 이때 흑운 차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암흑 속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암울하다 말이 날씨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살이잖아요. 형살. 형살은 무엇이죠? 형살은 형사법에 걸리는 일을 저지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불량한 움직임, 불량한 움직임이다. 불량한 움직임이다. 그 다음에 현실을 무시하는 이런 것도 되는 것이죠. 생각과 행동을 옮기는데 자 묘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문서잖아요. 문서니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사를 먹었죠. 그러면 좌묘가 형이면요. 이것을 을목을 올리기도 하고 개수로 올리면 원명 천간에서도 형살이 되고 이렇게도 형살, 이렇게도 형살, 이렇게도 형살이 되는 겁니다. 온통 형살을 끼고 있으니까 문제투성이의 팔자로구나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묘목은 가서 유검을 충합니다. 유검을 충했잖아요. 합의 빗장이 풀렸죠 지금? 묘술 합의. 그러면 유검은 뭐죠? 관이란 말이에요. 이 관이란 것은 법이죠. 법을 깨버려서 일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일탈을 하는 거죠. 일탈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법을 한다. 이런 물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풀이가. 관이 충돼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순차에 의해서 술토로 가잖아요. 술토로. 술토로 가서 합을 해버려서 합을 해버렸으니 어때요? 이것을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개구리 사냥을 하는 거죠. 이때 드디어 개구리 사냥하는 개구리에 다가가서 잡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최종적인 정리를 하면은 팔자용어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천간에 을목과 간목이 있고 묘목이 있죠. 여기서 을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원명에 있는 술토를 협공을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궁급쟁제란 말이에요. 궁급쟁제. 협공을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협공을. 여기를 제가 설정을 하기를 개구리라고 했잖아요. 어린 여자 개구리라고. 어린 여자 개구리를 동료들이 모여서 개구리 다구리를 낳아버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개구리 다구리를 냈네. 그러면 첫째 행동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묘목이 쫙 갔어요. 술토를 합으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합이란 말이에요. 합은 무슨 뜻입니까? 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정상적인 경우는 결혼을 뜻하겠죠. 합이라는 것은 결박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묶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또 무슨 뜻입니까? 붙잡는다. 무엇을? 팔과 다리를, 사지를 붙잡아서 개구리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결합을 하는 형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동자가 누구일까요? 갑목과 을목을 줄줄 끌고 다니는 총본부는 묘목입니다. 묘 중에 갑을목이 있기 때문에 묘가 토끼가 바로 주동자다. 개구리 잡는데 갑자기 토끼가 튀어나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임술이고요. 임술이고 대운이 바뀌어서 임진으로 갑니다. 임진으로 가죠. 이것은 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병술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원명에 있는 병술시입니다. 태양이죠. 술시니까 저녁이죠. 그러면 해가 일몰이죠. 일몰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태양이 지는 바로 하루로 볼 때는 아침이란 말이에요. 아침이니까 이때는 일출입니다. 이것은 일락서산입니다. 한글로 쓸게요. 해가 떨어져서 서산에 숨었다. 인생 전체로 볼 때는 노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출동산입니다. 일출동산이 되었다. 이것은 소년기를 뜻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자, 그러면 일락서산의 술시를 가지고 있는 을목은 어떨까요? 노년기와 같은 아이였으니까 어때요? 애가 어른스러워. 애어른. 이것을 부정적인 말로 뭐라 그래? 애늙은이였단 말이에요. 어른들 눈치 살살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년기니까 바로 일출동사니까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죠. 출발이란 말이죠. 새로운 길로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진로가 열렸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새로운 진로가 열렸단 말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타이밍이 바로 병지인인 14살 바로 일출동산이다. 그러면 이 소년이 어디로 갈까요? 공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가든지 하겠죠. 소년공이 되든지 소년원이 되든지 소년이 공장으로 가든지 공원으로 놀러 가든지 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세하게 보시고 적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팔자에서 병술이 있죠. 병술이 있고 대운에서 임술이 있고요. 세운에서 병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충을 하게 되면 지지에 있는 내용물들이 개고된단 말이에요. 을계무가 개고됐죠. 을계무. 여기는 신정무가 개고됩니다. 신정무가 개고됐단 말이에요.
지장간에 있던 이 내용들이 천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낚아버립니다. 합을 합니다. 이렇게도 합을 하고. 그러면 이 병과 두 개의 신이 합을 했습니다. 병화는 무엇이죠? 상관이잖아요. 상관. 상관은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바라보는 진로거든요. 진로가 차단된 겁니다. 왜 차단됐어요? 바로 이 운에서 70원 14살 때 내 진로가 새로운 길로 나가면서 진로가 차단된 겁니다. 묶였으니까 합으로. 합이라는 것은 바로 묶이다. 묶이다는 것은 작동불능이란 말이에요. 작동불능이기 때문에 차단된 것입니다. 신금은 무엇입니까? 이 신금은요. 관이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주로 명예인데 평판이죠. 평판이고 또 소문입니다. 소문이 어떻게 차단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소문이 추락한 거죠. 명예가.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이 진토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진토에서 자체적으로 무게합을 합니다.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해서 작동이 멈췄다. 자, 그럼 무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여자 개구리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도 되고 돈도 된단 말이에요. 개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재니까 그래요. 재성이단 말이에요. 문서거든, 인수거든요. 인수는 공부죠. 공부는 바로 학업이잖아요. 학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되었다. 무엇으로 인해서? 어린 여자로 인해서 혹은 돈으로 인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학업이 공부가 합의됐으니까 스톱됐다. 중단됐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술토 두 개를 만났죠. 여기도 병화가 술토 두 개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병화가 술토를 만나고 병화가 술토를 만났습니다. 개고된과 동시에 이 신금과 합을 해서 밑으로 쏙 들어갔죠.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술토를 병화의 묘라고 한단 말이에요. 묘, 인묘돼 버렸어요. 인묘. 즉 함몰됐단 말이에요. 갇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병화는 바로 명주의 진로인데 진로가 이것은 아예 봉쇄됐다 이렇게 봐야 돼. 봉쇄됐다. 진로가 봉쇄돼 버린 거죠. 신금도 역시 봉쇄된 거죠. 신금은 뭐죠? 평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판. 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봉쇄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임수는 진토를 만나가지고 임진이면 바로 밑으로 임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죠? 인수잖아요. 인수는 학업이죠. 학업이 봉쇄된 것입니다. 학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봉쇄된 것이에요. 중단과 봉쇄는 완전히 언어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날리는데 을목이 술토를 보면요, 을목의 묘이기도 합니다. 묘. 인묘해버립니다. 을목은 내가 생해주는 병화를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러면 명주 본인이 인묘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인묘, 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몸이 어때요? 자유를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상실이다. 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갇히다 라는 뜻입니다. 갇히다, 봉쇄되다, 갇히다. 지옥이란 뜻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이고요. 어떤 사람은 깜빵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깜빵물상, 감옥물상도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습니까? 진로 봉쇄되고 공부도 죄로 인해서 차단되고 본인도 갇혀버린 그런 물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추억의 안동댐 팔자 추리 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